내신 수능 1등급 지름길 수학상 핵심 유형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이차함수의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형태, 나오면 또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차함수의 성질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누구? 바로 대칭성에 대한 얘기다 라는 겁니다. 대칭성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그럼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축의 방정식이야. 축의 방정식. 그치? 자, 우리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은 이거에 축의 방정식 있죠? 그치? 축의 방정식. 이 축의 방정식인데 이 축의 방정식은 뭐냐? 라는 건데 축은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야. 대칭축. 얘가 대칭축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돌려. 그래도 어떻게 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지.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뭐야? 그러면 늘 애들이 Y축이래. 왜 Y축이 대칭축이야? 그렇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 X는 P다 라고 나타나게 되면, 문제에서 그런 힌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느냐? fx는 뭐다? a, x-p의 제곱 더하기 q 라고 하는 식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축의 방정식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나는 저 이차함수식을 이용해야지 라는 거야. 실컷 이거는 알았는데, 축의 방정식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쩌지? 그래서 저 식을 어떻게 세우지?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꼭 이차함수식 저런 것을 이용하자. 물론 100%는 아닙니다. 오케이? 뭐 다른 걸 이용할 때도 있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저런 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는 p에 대해서 대칭이래. 역시 똑같은 얘기지만, 자, x는 p에 대해서 대칭인 증거라는 거지. 자, 얘는 이거를 던져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가는 건데, 이제는 아직은 얘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가 축이 이거네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fp 빼기 x와 fp 더하기 x가 같아. 혹은 f2p-x와 fx가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p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았어? 그럼 다시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fp-x와 fp 더하기 x가 같고, 또는 f2p-x가 fx는 같아진다고 하면은 얘는 x는 p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거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좀 힘든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뭐냐?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 더했을 때 뭐가 돼? x가 사라져.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주면 x가 사라져. 여기도 x가 사라져. 그리고 누구만 남어? 2p만 남어. 2p.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이 합은 뭐가 된다? 2p만 남는다. 역시 이 안에 있는 것들만 더해주면은 그 합이 2p가 된다는 거야. x는 어떻다? 사라진다. x는 사라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의 반. 바로 x는 p가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차함수 y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성립한데 fx가 f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것은 축의 방정식이 x는 4구나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차함수가. 그런데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그것은 f4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자, 여기 제일 꼭대기가 되는 이 지점에서의 x좌표가 4란 얘기야. 여기가 x가 4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데 함수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f4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반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또 역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자, 축의 방정식의 x는 4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 알게 되면 어떻게 가자고?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가자고. fx는 a, x-4의 제곱 더하기 q. 자, 저렇게 잡아가자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것과 관련돼서, 두 번째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야.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왜 저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이차함수식이 있대요. 이런 이차함수식이 있어. 이차함수가 아니죠? 어떤 함수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누가 봐도 이것은 여기에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일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p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p라는 값에서부터 자,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가 있겠죠. 이 위치의 함수값. 그리고 똑같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의 이 함수값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겠지.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p에서 x를 더한 거니까 p 더하기 x라는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 위치는 p에서 x만큼 뺀 거니까 p 빼기 x라는 위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대입시킨 함수값하고 얘를 대입시킨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f p 빼기 x와 f p 더하기 x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대요. 아시겠지? 그런데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꼭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살짝씩 변형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x는 뭐 1대칭이다 라고 해볼게요. 1대칭. 자, x는 1대칭 함수 fx가 있어. 자, 이것은 우리가 저 내용대로 본다면 어떻게 쓰자? 얘를 f 어떻게? e-x는 fx랑 같대 라고 쓸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도 쓸 수 있어? f1 빼기 x와 f1 더하기 x라고 써도 되죠. 그치?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x는 사라지고 더한 게 2라는 거예요. x는 사라지고. 그치? 자, 근데 꼭 이게 이 모양만 있는 건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f 자, 3 더하기 x에서 어떻게 가? 자, 3 빼기 x로 갈 거예요. f 3 빼기 x가 자, f-1 더하기 x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뭐야? 더하면 역시 2가 남어. x 사라지고 똑같잖아. 그치? 자, 또 어떻게 써도 돼?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된대요. f5와 f-3이 같대. 똑같은 얘기야. 얘네도 다 똑같은 얘기라고. f5와 f-3이 같아? 아, 그래? 그럼 이것은 뭐야? 더해서 2잖아. 더해서 2. 그치? 그럼 축의 방정식이 1이라는 거야. x는 1.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축이 저거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다음 문제 풀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세요. 이차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문헌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힌트가 뭐냐? f-1이 f5랑 똑같대. 그래? f-1이 f5랑 똑같대? 나 요거 알겠다 이제. 그치? 알겠다? 이거 뭐냐? 얘네들을 더했더니 뭐가 됐어? 4가 됐어. 4. 이거 못 더하는 거 아니잖아. 4잖아. 그럼 그거의 반. 누구? x는 2가 대칭 축이다. 이게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 축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가자? fx는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을 것인데 마침 이 녀석의 최소값이 -2야. 그래? 그럼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시켜보니까 이 위치가 -2가 되면서 최소값이 -2니까 분명히 a는 양수네.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네. 아래로 볼기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런 것을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를 a라는 문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a를 쓰면 안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를 일단은 k라고 쓸 것인데 자, 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죠. 그쵸?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k에 뭘 대입시켜? 1을 대입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자. 자,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k에다 1을 대입시켜 정리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2니까 2라는 값을 찾게 되면서 드디어 a가 뭐다? a가 마이너스 4고 b가 2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는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x가 0부터 0 이상 6 이하일 때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자,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이쯤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야. 그치? 그러면서 y절편이 2니까 여기 2라는 부분을 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대략 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림을 꼭 그리진 않아도 됩니다. 그쵸? 꼭 그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니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 6까지로 나와 있다는 거지. 0부터 6까지. 그럼 0부터 6까지로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6이라고 한다면 한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이 범위에서만. 이 범위에서 생각해 볼 때 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축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맞고 그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6에서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6에서 자, 최대값을 갖게 될 건데 그 최대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F6이 된다라는 거죠. F6. 그치? 그 F6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6 빼기니까 4. 4, 4, 16에서 2 빼주니까 14라는 최대값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